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버스 특별기획 성남 정착기 제4편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위례. 위례의 아침에 활기가 돕니다. 새 건물 사이로 햇살이 번지고 낯선 가게 간판들이 불을 켭니다. 출근길에 버스가 지나가고 유모차를 밀며 걸어가는 얼굴들도 보입니다. 고풍스런 명칭과는 달리 이 도시에서는 젊고 역동적인 발걸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충분한 친환경적인 도시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이 하나의 뉴타운으로 거듭나게 된 통합적인 도시. 주버스 성남 정착기 네 번째 이야기는 위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이지은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위례 이야기 준비해 주신 표영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영신입니다. 네. 네. 성남 정착기 시리즈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럼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위례 신도시인데요. 지은님, 이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저희 얼마 전에 그 주버스 팀이 위례 스토리박스에 가서 오픈 마이크 행사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위례 성남이 포함된다는 걸 그때 알았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하남 쪽에 가까운 곳이 아닐까 했어요. 맞아요. 네. 아마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이 아닌 분들은 그렇게 혼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위례라는 말보다는 송파 신도시가 더 익숙했거든요. 예. 아마 이 신도시 지정된 곳 중에 송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가 2005년쯤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네. 계획 당시 명칭은 진짜 송파 신도시라고 불렸었고요. 목적은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였죠. 네. 좀 말들이 어렵죠. 네. 또 당시에는 4만 6천 가구로 발표되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2006년 1115 대책 때 4만 9천 가구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게 서민 주거 안정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비중이 무려 50% 이상 지어질 계획이었죠. 이게 신도시 중에서는 좀 늦게 개발된 편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송파 신도시로 네.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쩌다가 위례 신도시로 또 바뀌게 됐을까요? 당시의 보도 자료들을 보면 명칭 변경 과정까지 알 수 있는데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KDI 경제정책자료 2008년 8월 5일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신도시개발과 국토해양부는 7월 31일 송파 신도시의 명칭을 송파거여 신도시에서 위례 신도시로 변경하고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발 계획을 확정 승인하였다. 위례 신도시는 이번 개발 계획 확정에 따라 2009년 6월 실시 계획 승인, 2010년 하반기 첫 분양을 시작하여 2013년부터 입주가 시작됨. 신도시 명칭은 신도시가 서울 송파, 성남, 하남에 걸쳐 있어 지난해 4월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공모를 통해 위례로 선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임. 남한산성 도립공원과 가까운 특성을 살려 자연과 어우러지고
역사 문화가 숨쉬는 활력 있는 생태 도시, 풍요로운 역사 문화 도시, 더불어 사는 상생 도시로서의 특화 전략을 수립하였음. 아, 이 기사를 들으니까 개발지구가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이렇게 세 행정구역으로 걸쳐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송파라는 이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체를 포괄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위례 명칭을 정했던 건 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백제의 첫 도읍지 위례성에서 이름을 가져온 것이니까 그 이름을 되살려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후의 모든 공식 문서와 보도 자료는 이제 위례 신도시로 기록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주거 공급 목적도 있었는데 자연 생태라든지 역사 문화 이런 걸 다 반영한 도시로 발전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네. 이게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 안에 신도시라는 기대가 컸는데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녹지가 사라진다. 아. 환경 훼손 우려 제기. 이런 문장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생태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래서 KDI 자료에 자연 환경을 고려한 도시 계획, 녹지 공간 확대를 통해 주거, 업무, 상업의 균형을 도모한다라고 기록돼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명칭은 위례로 이제 통합이 됐는데 행정까지 실제로 통합이 된 건 또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근데 이 부분 이제 설명하기 전에 네. 법정동하고 행정동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네. 법정동과 행정동은 모두 동이라는 그 행정구역 단위인데요. 목적과 사용 기준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동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적인 지역 단위예요. 아, 법정동. 네, 그래서 등본이나 지적도, 부동산 등기 등에서 이제 이런 법적 문서에 사용되는 거죠. 복잡합니다.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행정동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요? 저도 그렇게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행정동은 행정적 편의 기준으로 분할해서 만든 단위입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행정복지센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복지센터. 네, 네. 예. 서현동은 이제 이름이 법정동이지만 행정복지센터는 서현 1동이 있고 서현 2동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서현 1동, 2동이 바로 행정동인 겁니다. 이사하거나 투표할 때 가는 곳이죠. 아, 투표소 설치된 곳.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위례라는 명칭은 법정동, 행정동 중에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바로 행정동입니다. 아, 성남만 보면은요, 이곳의 법정동은 창곡동, 복정동이에요. 그래서 서울, 성남, 하남에서 모두 행정동으로 이 위례라는 단어를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행정동 개편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영역에 있는 거라서 막 정부가 나서가지고 위례는 어느 지역이 가져가라 이렇게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또 지자체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결국 세 도시 모두 행정동을 위례동이라고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네, 굳이 나눈다면 뭐 성남 위례, 하남 위례 이렇게 나뉘기와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도 사실 위례라는 지명은 들어가요. 위례대로, 위례중앙로, 위례광장로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건 정말 양보하기가 힘든 문제는 맞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나뉘면은 실제 생활에도 또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입주 초기부터 최근까지도 이제 불편한 사례들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조선일보 위례동 동사무소만 3곳 단일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3곳으로 나뉜 데 따른 행정 비효율 역시 심각하다. 위례동이란 이름을 쓰는 행정복지센터만 해도 3곳에 달한다. 위례로 처음 입주한 주민들은 행정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어디를 방문해야 할지 헷갈리기 일쑤다. 택시 요금도 종량제 봉투값도 제각각.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제각각이다. 10리터와 20리터 기준으로 송파구는 250원과 490원, 성남시는 250원과 500원, 하남시는 260원과 500원이 적용된다. 택시 요금 역시 제각각이다.
위례 신도시 내에서 택시로 동일한 거리로 달려도 어느 지역 택시를 타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리 나오는 셈이다. 그나마 지난 2017년까지는 동일한 위례 신도시 내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택시가 승객을 태울 수 없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심지어 동일한 위례 신도시에서 택시를 이용해도 길 건너 행정구역이 바뀔 때 시외 할증 요금이 부과되는 등 웃지 못하는 사태도 있었다. 이 역시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행정관청 간 협의를 통해 위례 신도시 전체를 공동 영업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소된 상태다. 하지만 사실상 단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체계가 다른 데서 오는 특정 지역 택시 기피 현상 등 대중교통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이게 들으니까 입주 초반에 뭐 혼란과 혼동 뭐 이런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 생활의 불편함과 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 올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다 지급됐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잘 썼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사용처가 본인이 속한 지자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인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특히 하남시, 성남시, 서울 송파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있는 위례 신도시 내에서도 하남 위례동은 대표적인 소비 쿠폰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다. 위례 신도시의 상가 대부분이 위례 중앙광장에 몰려 있는데 이곳은 행정구역이 성남시 창곡동인 탓에 하남 위례동과 경계가 접해 있어도 하남 위례 주민은 이곳에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기사요. 참 네. 이게 뭐랄까요? 뭐 생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게 번거로워서 이런 일들이 좀 쉽게 해결이 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지만 확실한 장점도 많은 곳이긴 합니다. 네. 저희 팀에 이제 박보경님이 위례 주민이시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경님한테 위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주변 환경이 너무 쾌적하고 탄천과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곳곳에 잘 조성된 공원이 많고 생활체육시설이 많아서 이용하기 편리하고요. 사실 이제 수치로 이제 녹지 비율의 비율만 본다면 사실 네. 판교보다는 낮습니다. 네. 대신에 공원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좋죠. 공원을 많이 만든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보행 동선이 자연스럽게 자연과 맞닿도록 설계된 구조인 거예요. 진짜 아주 특별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그냥 편하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희의 이 하루의 생활 리듬이 도보로 이어지는 그래서 보행자를 위한 도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네. 서울연구원 2023년 생활권 조사에 따르면요. 위례 주민의 하루 소비, 여가 활동 중에서 82%가 위례 내부에서 이뤄진다고 하네요. 네. 네. 주거 도시뿐만 아니라 생활 도시로서 자립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뭐 내가 사는 곳 정말 만족스럽죠. 도시 안에 마을을 하나 만든 그런 것 같네요. 네. 근데 그게 장점이 분명히 되는데 네. 단점도 되는 것이 항아리 상권이라고 불린대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의 매출이 계속 우상향으로 상향을 해야 하는데 예. 일정 부분 이상 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이제 위례 지역의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하시네요. 네, 맞아요. 이게 어딜 가나 이제 그 도시를 좀 잘 알려면 제일 먼저 부동산을 들어가 보면 된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네. 역시 위례도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위례가 젊은 도시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30, 40대 인구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 현황 2024년 버전에 따르면요. 성남 위례동의 평균 연령은 39.1세. 성남시 평균이 43.4세거든요. 네. 네, 무려 4세가 젊습니다. 예. 또한 20대에서 40대 인구 비율이 60%를 넘습니다. 이 덕분에 아이를 키우는 커뮤니티가 활발하고요. 사실 성민의 팀 중에는
그 아이들과 함께 콘텐츠를 만드는 위례 공감 TV가 있어요. 아, 유일무이하죠.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이고 또 그런 도시들이 사실 많지만 위례는 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쾌적하고 조용한 곳도 물론 있지만 상권이 이제 좀 적다 보니까 그 안에 유흥시설이 타 도시에 비해서는 적다고 해요. 예. 그래서 치안도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이게 젊은 층이 많다는 거는 좀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너무나 큰 매력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예. 그렇죠.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위례 살아본 적은 없지만 또 이 도시의 정체성이 좋아요. 정말 마음에 들고 예, 그런 도시인 네.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어쩐지 이제 삶의 밀도가 가정과 공동체로 모여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도시의 완성은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관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길이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위례 신사선 네, 지하철 그쵸. 예, 혹은 트램이 뭐 만들어질 거다 이런 기사를 좀 봤거든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 맞습니다. 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도 아직 완전히 개통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8호선 남위례역이 있고 또 서울로 향하는 주요 노선이 많기는 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큰 도시를 모두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자차로 출근하면 되잖아요. 이제 저도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교통 혼잡의 문제보다도 진입 도로가 하나여가지고 어느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근데 교통 문제는 또 이 젊은 층도 많이 유입이 됐으니까 어떻게든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오히려 앞으로 이 개발과 성장의 가능성이 더 열린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 붐비는 길 위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 덕분에 이 위례 도시의 하루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네. 네. 열린 도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끝났군요. 네. 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오늘 위례 신도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또 아주 통계 자료 이런 깊이 있는 자료까지 아주 잘 준비해 주신 영신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신님의 성남 이야기를 기다리시는 시청자분께 또 오늘 큰 만족감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공들여 준비해 주신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성남 정착기 시리즈로 광주 대단지부터 분당, 판교, 위례까지 라디오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뵀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4편의 도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희는 도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마을 미디어 방송 차원에서 전해드릴 수 있는 정보를 위해서 모두가 또 열심히 자료를 찾고 발로 뛰어다녔고요. 그러면서 미처 몰랐던 정보나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나름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앞장서서 해주신 영신님, 윤솔님 특별히 제가 시청자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저희 성남 정착기는 생활과 직장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삶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는 그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입니다. 부분과 부분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유기적 연결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체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바이올린, 플룻, 팀파니는 각각의 개성 있는 소리로 연주하는 하나의 악기들이지만 이것들이 뭉쳐져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는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연주가 시작되지요. 위례는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연상케 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모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전체의 도시, 위례의 미래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